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죠. 가을입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에서 발견된 공무원 A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9월 22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22일 오후 바다에 떠있는 A씨를 발견했고 그 후 6시간 만에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이 우리 군의 발표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통지문에 의하면 북한 지도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초급 장교의 지시로 사격을 했으며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 아니면은 방치한 비인륜적인 만행입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딱 2년 전에 한 남북 군간의 9.19 군사합의에도 위배된 것이죠. 신임 국방부 장관도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왜 그랬을까요? 앞서 북한은 해엄 월북 사건 이후 국경 1km 접근된 사람이든 가축이든 무조건 사살하라는 포고문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총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뭐예요? 국가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을 수호해야 하는 게 국가인 거죠. 우리 국민이 월경을 해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군은 그동안에 뭘 한 건가요?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구조 및 송환 요구를 확성기라도 통해로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었는데도 대통령은 유엔에서 정전협정을 추진하자고 연설하고 있었잖아요. 실종 후 피살되기까지 과정에 군이나 정부 아울러 북한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재발 방지책도 있어야겠죠. 심심하면 터지는 북한의 만행에 대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노동당의 위상과 목적 등을 배웠습니다. 복기해 볼까요? 위상은 북한 최고의 정치 조직이라고 했고, 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서 세계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는 데 있다고 했지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는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을 포함한 개념이라고도 했고요.
오늘은 노동당 기구 중에 당 대회, 당 대표자 회의에 이어 당 중앙위원회부터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당대회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내외 문제들을 논의 의결합니다. 당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으로 위임됩니다. 중앙위 조직으로는 정치국, 정무국, 검열위원회,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 대회나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20년 현재 상무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죠. 박봉주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최용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리병철 군수담당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덕훈 내각총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수뇌부죠. 북한은 2013년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을 채택한 후에 2017년 10월에 국가 핵무력건설을 완수하였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4월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결속했다고 밝히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그것이 다 완수가 돼서 이제 끝내고 다른 노선을 선택을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였다면 정무국은 당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입니다. 종전의 비서국이 정무국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전문부서는 정무국 산하에 19개의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지도부가 실권 조직입니다. 노동당의 지방 조직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의 형태를 취하며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상하 당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이계 질서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여타 기관이나 사회 단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밑에는 도시 및 군당위원회를 거쳐서 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 그리고 당원
5 내지 30명으로 구성된 최하 단위인 당 세포가 존재합니다. 각 단위별 당위원회는 해당 관할 지역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각 단위지역 내 권력은 당위원회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당과 다른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 기관들에 대한 당의 통제는 겸직 장치를 하고 또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상응하는 기구를 당내에 설치를 통해서 견제와 사찰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당군 관계를 살펴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군 통제를 위해 당은 군대 내 각급 단위의 당 조직들을 설치하고 정치위원을 파견합니다. 그림과 같이 인민군 내에는 당의 정치사업을 주도 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으며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위원회 및 조직을 총괄합니다. 인민군대 내에는 그림과 같이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이 있는데 정치사업을 주도하는 총정치국의 위상이 총참모부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즉시 며칠 후에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가 되죠. 군 최고사령관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의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는 자리입니다. 노동당은 여타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합니다. 노동당의 이성 정당으로 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이 있고요. 외곽단체에는 근로대중조직인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로 인민의 사상 교양을 주도하며 당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관련 단체로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민족화해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북한의 통치기구를 헌법상 명시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공식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우리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죠.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영도자인데 무력의 최고 사령관이 되며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그리고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 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킨 바 있죠.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는 조항을 넣고 또 법령을 결정 공포한다.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라는 조항들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입니다. 국방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 결정하고 그 집행 과정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인민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최고 주권 기관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합니다.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인장을 접수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각은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으로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기준에 위원장이 8개고 성이 35개 등 46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각은 한때 내각 이전에는 정무원이었었는데 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부활됐습니다. 이때 내각은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인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게 됩니다. 내각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내각 총리는 헌법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가지고 내각 사업을 총괄하며 정부를 대표합니다. 아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상임위원장이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고 북한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내각 총리인 것입니다. 헌법상 그렇습니다. 내각에 소속된 각 부서는 부문별 집행기관이자 관리기관으로서 해당 부문의 사업을 관장합니다. 지방에는 우리의 지방관청과 지방의회가 있듯이 북한에도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인민회의가 있습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우리의 도청, 시청과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집권기관으로서 우리의 지방의회와 비슷합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